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주풀이 해가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분 사주죠. 24살입니다. 김효년 정묘월 정묘일 갑진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24살이고요. 특이하게 목이 뚜렷하게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식상의 기세가 하나씩 자리하고 있고요. 관이 없고 그 다음에 재가 없습니다. 재관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주에 재관이 없으면은 관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작용이 조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작용이 있어야 브레이크 작용이 있는데 관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작용은 없고요. 특히 식상의 기세가 있는데 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실소득이 없습니다. 실질적이지 않다는 뜻이고요. 흔히 말하는 뭐 알차다, 속이 꽉 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묘일주는 뭔가요? 정묘일주는 제가 전에 한번 갑자, 그 다음에 정묘, 기묘, 경호, 그 다음에 계유 이렇게 5개는 나체도 화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 정묘, 기묘, 경호, 계유는 나체도 화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묘일주의 기세가 쌍립하고 있습니다. 정묘월, 정묘일까지 이렇게 나체가 쌍으로 자리하고 있죠. 근데 나체가 쌍으로 조립하고 있는데 또 묘까지 이렇게 있다가 보니 지지는 온통 도화의 작용이 크게 작용한다. 나체도 화살이 있는 데다가 그게 전부 다 묘의 작용으로 오다 보니까 나체도 화살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람이 보기가 좋고요. 뭐 사람을 말하는데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딱 보면은 뭐라고 쉬울까요? 라고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제가 첫마디 그랬습니다. 연예인 하고 싶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뭐 안 그래도 자기는 연예인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아이돌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썩 잘 안 돼서 지금 현재 조금 힘들다. 지금 한 고비가 온 것 같죠. 벌써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군대도 갔다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면서 지금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돌의 길이 맞을까요? 이제 전에 고등학교 20살, 19살, 20살, 뭐 18살 이럴 때는 꿈과 희망을 찾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1, 2년 하다가 뭐 대학을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은 뭐 2년제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뭐 연습생 생활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이게 참 의문이었다라고 하면서 물어보러 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경우들을 제일 많이 봅니다. 뭐 우리가 일상에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예쁜 사람도 많고 키도 크고 보기도 좋고 그냥 우리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한 명씩 보이시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는 말들이 한마디 있습니다. 오, 너는 정말 잘생겼으니 연예인 하면 되겠다라든가 때로는 운동 잘하니 운동선수를 하면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슬쩍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류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여있는 이제 그룹에 가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기획사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간다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우리 일상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잘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일 때 흔히 말하는 몇 명 없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닌 몇 명 없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룹을 지어 놓으면은 25% 법칙이라고 하지요. 모든 조직에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은 아주 눈에 띄는 사람 25%, 좋은 의미에서 또 아주 눈에 띄는 사람 나쁜 의미에서 25%, 나머지 50%는 평범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섞여 있었을 때는 눈에 띄는 25%였는데 25%끼리 모아 놓으면은 그게 또 100%가 되면은 그 25%끼리 모여서 100%가 된 사람들 중에도 다시 25%는 잘나게 눈에 띄고
또 다시 25%는 조금 눈에 안 띄고 50%는 평범하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리더십 교육 같은 거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주도 딱 그 격입니다. 끼는 많고 뭐 사람하고 관계도 좋고 적극적이고 행동력도 있습니다만은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방면에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다방면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축구, 배구, 뭐 음악 이런 개념도 포함이기는 합니다만은 유연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 의미의 뜻은 어느 날은 산적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왕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깡패를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면은 정말 뭐 어떻게 말할까요? 뭐 페르소나 가면을 잘 써야 되고 내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살짝 방향을 잘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기세가 강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게 상관이 천간에 있고 정인이 밑에 있었으면은 그 특별한 기세를 내보일지 모르지만은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간목이 천간에 떠 있다가 보니까 기세가 너무나 만만치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 뭐 누구나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 특에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뛰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가 보면은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게 되고 뭐 어떤 시킨다라든가 시험일 수도 있겠지요. 뭐 테스트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게 혹 물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나 성질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브레이크 역할처럼 뭐 관이 있거나 해서 그걸 딱딱 멈추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일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대운에 간목이 오면서 이 지지의 형의 기세를 유지하고 오지요. 잠요형의 기세까지 겪고 옵니다. 그러다가 보니 조금 힘들었다. 작년에 이제 힘들었다. 연초에 제대하고 와서 몇 개월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연습장으로 갔는데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겨울에 들어오면서 매우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워낙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도 많다 보니 이 사람은 그나마 23살 이러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 따지면 나이들이 많지요. 자기는 뭐 그렇게 느끼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연예인은 아직 그 꿈을 접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으니까 뭐 안 하시란 말은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은 좀 전문직 파트로 나갈 수 있게 그래도 좀 공부를 좀 기회를 보시면서 어떤 상황을 만드십시오. 지금은 꿈을 접기에는 아직도 내가 너무 젊으니까 한 28, 9 이렇게 됐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좀 전문직에 정인의 상관의 기세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줬던 식신과 편인이 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식작용이죠. 식신과 편인이 도식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어려움까지 같이 겪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꿈을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요 정묘 월운으로 넘어오거나 또 이 정묘라고 하는 일운으로 넘어오게 되면 써먹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흘러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흐를 때까지 과연 어떻게 견딜려는지 몇 년 더 흘러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문제겠지요. 그래서 뭐 쭉 얘기해주면서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사주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무인년, 을묘월, 을묘일, 기묘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사주를 보면은 일단 오행이 두 개밖에 없죠. 이러면은 두 개가 있으면 이기상생이나 이기상극의 기세까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걸 격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을목이 임묘진월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임묘진묘를 극하는 관이 없으면은 가색격의 기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기상생격의 기세를 가려고 할 때는 두 개의 오행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월지에 토가 있다라든가 월지에 토가 있으면은 개수는 얘가 5개입니다만은 토도 기세가 약하지는 않지요. 월지의 힘은 강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기상생격의 기세를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주는 이기상생격의 기세기보다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난 가색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색을 볼 때는 목을 기준으로 살펴야 되죠. 그래서 용신이 목이고 수가 희신이고 화가 희신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용신 자체가 용신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희신이 아예 없습니다. 수화가 없지요. 그래서 을목이 목의 기세를 뚜렷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관으로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재가 뭐죠? 토의 기세, 관은 금의 기세.
토금의 기세가 사주에 없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토의 기세를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색이긴 하지만은 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운에서 이거 토를 잡아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잡아줄 이유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개수가 무토를 잡아주면은 이 기토는 어떻게 써먹을 것이며 이 간목이 기토를 잡아줄 때는 이 토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거 참 잡아주기는 어려운 사주다. 그래서 결국은 가색은 합격이다. 그나마 운에서 좀 받쳐줄 때는 이 합격인 기세긴 하지만은 제 영향을 좀 덜 받고 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25세 임자 신의 이제 신 빼고요. 그 다음에 해, 임해 이런 정도의 운 때로는 그 다음에 뭐 금, 토, 금, 토. 그래서 사주의 그릇은 아름다운 그릇이긴 하고 좀 특별하게 생긴 그릇이긴 한데 운에서 하나도 받쳐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주를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가씨가 꿈은 크고 그릇도 크고 아름다운 그릇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은 아주 특별하게 생긴 그릇이고 만들 때 공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제 값어치를 발휘하지 못하네요. 뭐 단순하게 따지면은 그 그릇을 왕이 써주면은 국보가 될 것인데 그 그릇을 거지가 쓰면은 그냥 시궁창에 굴러다니는 그릇 정도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운에서는 지금은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욕심 내지는 마시고 뭐 다른 어떤 걸 하면서 설명을 해줬던 결혼은 뭐 천천히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참 꿈도 크고 뭐 재밌고 뭐 신나게 어릴 때 특히 그랬죠. 이 가빈이 흘러올 때 특히 어릴 때 참 똘똘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개축이 오면서부터 대학에 좀 꺾였고요. 그 다음에 임자대운이니까 뭐 지금은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결혼에 대한 문제 자기가 지금은 뭐 잘 나간다라고 말할 수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무난하게 갑니다 정도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도 그렇게 썩 좋은 데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도 괜찮은데 다니면서 울며일주니까 꽃과 같은 봄의 꽃과 같은 그러다 보니 아주 웃음도 많고 밝고 명랑한 아가씨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하는 내내 아주 재밌긴 했었습니다. 이런 사주도 있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신민년 경인월 기유일 경호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33세지요. 이 사주 보면 어떨까요? 재가 없습니다. 무재사주지요. 기토가 봄에 태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임미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기세 때문에 이게 써먹기는 합니다만은 관의 기세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상관과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이 힘을 쓰지는 못하지요. 운에서 화토운을 찾습니다. 토의 운, 화의 운, 화토운의 기세를 흘러가지요. 지금의 운은 가장 인생 중에 행복할 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관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민년이 옵니다. 이민년이 오다 보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신약한 사주에 운에서 받쳐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관은 자리를 잘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상관의 기세가 관의 기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33살이긴 합니다만 벌써 두 번째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장이 썩 좋은 이런 직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라고는 했었는데 광고대 행사라고 했었는데 뭐 광고대 행사가 워낙 진폭이 크지요. 그래서 뭐 썩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대 행사에 있으면서 뭐 작은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직장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경자년, 신축년 그래서 이게 경신의 기세가 오다 보니 이 관이 영향을 또 힘을 못 받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민년이 오면서 타김의 기세까지 오다가 보니 관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자기는 자꾸 직장을 바꾸는데 뭐 어떻게 계속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마음이 흔들흔들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주는 사주의 상관의 기세가 천간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관을 쓰기보다는 상관의 기세를 쓰는 게 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관의 기세를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분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선생님한테는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만 그분이 그래 제가 뭐 그런 것도 실제로 잘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맞습니다. 자, 사주에도 이 조직 세계를 써야 되는 관의 기세를 쓰는 게 맞기는 한데 주변의 영향 때문에 이제 조직 생활을 오래 하기는 쉬울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상관을 써먹을 수 있게 이런 걸로 공부하시고 이런 걸로 배우셔서 이런 길로 흘러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화를 써서 아주 화려하고 눈에 띄는 쪽으로 길을 잡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아주 수긍을 했었고요. 거기에 제가 해주는 얘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제사주니까 또 여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장간에도 숨어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에서 찾아야 되는데, 운에서 정해대 운이 21대 운에 정해대 운이 해대 운이 지나가면서 쟤를 조금 만났는데 지금은 뭐 여자 사귄 지 몇 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꾸 직장을 옮기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결혼 나이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 임이라고 하는 기세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요. 내년에 개라고 하는 기세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임을 나중에까지 만들어서 개까지 만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여자가 뭐 만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거나 소개팅 같은 게 들어오면은 만나기는 하십시오. 근데 서둘지는 마시고, 그래서 뭐 내년까지 계속, 어차피 뭐 지금 만난다고 해서 올해 뭘 승부를 보거나 이런 거는 못하니까, 봄에 인연이 오거나 겨울에 인연이 올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면서 내년까지 쭉 넘어가서 상황이 되시면은 내년 겨울쯤에 결혼을 하시든지, 그래서 뭐 딱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소개받은 여자는 한 명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그래 뭐 잘 사귀어 보십시오. 올해는 매우 조심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줬던 사주. 그래서 이 사주도 진로라든가 자기 어떤 직장 적성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런 거에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 분야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분야의 진로 이런 분야의 진로도 어울립니다 라고 해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기유년 경호월 임술일 정미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사주를 보다가 보면 관이 많지요. 관이 뚜렷하게 많습니다. 관이 많은데 형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글씨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형의 기세가 있고요. 또 정임합이기는 하지만은 기토 타김의 기세까지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주의 구성으로 보다 보면은 기토가 연에 있다가 보니 남자를 빨리 만났을 것이고, 남자를 빨리 만났지만은 그 타김의 기세가 있다가 보니 그 정관이라고 하는 기토의 기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풀어갑니다. 실제로도 여자분이 임신대운의 남자를 물론 뭐 17, 19 이럴 때 만난 건 아닙니다. 27대, 26세까지니까 결혼을 조금 빨리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서, 근데 지내다가 37대운에 와서 뭐 거의 47대운 다 됐죠. 이때 그 남자가 이혼을 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미의 기세가 있는데 또 술의 기세를 겪으면서 타김의 기세가 있는데 이 기가 갑이랑 합합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다른 걸로 합해서 가버렸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현재 이 타김의 기세가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래 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도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벌써 이혼한 지 몇 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흔히 말하는 애도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도기간도 지나가고, 또 거기다 좀 덧붙이다가 보면 또 몇 년 살다 보니 지지에 천간의 정임합의 기세, 오술의 합, 이렇게 신유술의 반합까지 이러다 보니까 천간의 합도 있고 지지의 합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도 많이 타지요. 또 오화를 지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남자를 사귀고 싶다. 그래서 사귀려고 하는데 언제 좋은 인연이 올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사주의 구성으로 보아하니 여자가 남자 떨어지는 사주는 아니지요. 어떤 남자냐, 얼마만큼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얼마만큼 깊은 관계냐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주에 남자가 떨어지거나 없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로도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지요. 뭐 그런 듯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뭐 그 사람과 관계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제대로 된 남자, 이제 노년이 됐는데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좀 정착하고 싶습니다 하는 듯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있으면은 분명히 인연이 나타날 것인데 선생님이 잘 챙기십시오. 정이 너무 끌려서 훅 하는 마음에
꼭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사람한테 너무나 정에 끌리지 말아라. 정해마배 지지에 오도와 수레압에 이런 것까지 있다가 보면은 한번 마음이 훅 끌려갈 수 있으니까 잘 챙기십시오. 뭐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쭉 설명을 해줬던 올해 이민년의 문제, 이민년의 변화, 내년에 개묘년의 변화, 그 다음에 갑진년의 변화, 이런 것도 쭉 살펴서 설명을 수삼년의 운을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맞습니다에서부터 틀립니다에서까지, 그래서 뭐 자녀운은 뭐 아이는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남편하고 결혼생활 한 20년 정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까지 쭉 설명을 해주면서 사주를 설명해줬던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오늘도 4개 사주 설명을 받고요. 기유년 사주, 그 다음에 신미년, 그 다음에 무인년, 그 다음에 기묘년에 있는 사주 4개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